애들 다 어디 갔어? 대령 일로 와. 더러워 죽겠다. 더러워 죽겠어. 안돼 대령. 이번에 찾아간 곳은 충남 논산. 안녕하세요. 저는 육냥이의 엄마 유하영이고요. 아빠 이원준이고요. 여긴 아들 이정우입니다. 6마리 고양이들도 만나봐야겠죠? 고양이들 중에 가장이 하늘이고요. 댕이가 엄마고 엄마 댕이를 쏙 빼닮은 고양이 3남매와 느긋한 성격의 로또가 함께랍니다. 처음엔 댕이만 키우다가 지인이 하늘이를 맡아달라 그래서 한 달만 임시 보호해달라 해서 알겠다고 흔쾌히 데려왔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저희 집 댕이가 암컷이니까 중성화가 돼 있냐 물어봤더니 중성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이 된 하늘이. 댕이가 4개월이 넘어서 중성화를 하러 가려고 이제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진을 받았는데 임신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늘이가 중성화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해 12월에 아기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태어난 대롱이 뜻도 주니어. 그렇게 다묘 가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닌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전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애도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이러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고양이들 키우는 게 그냥 부담스러운 것보다 더 기쁜 게 더 많으니까.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가정에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정우가 태어나면서 이제 6마리 고양이와 육아용무하는 게 어려움도 많아지고 문제도 많아져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6마리 고양이를 돌보느라 하루가 부족하다는 보호자 부부. 다묘 가정답게 식사 준비도 화장실 청소도 시간을 더 쏟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정우가 태어나면서 부부의 일상이 더 바빠졌습니다. (13개월에) 접어들면서 운동량과 호기심이 부쩍 늘었다는 정우. 아, 하루도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죠. 저거 보면은 막 저거 막 뜯어놓는 고양이 느낌 나잖아요. 연령대가 거의 똑같잖아요. 네. 정신 연령이. 뒤처리는 언제나 엄마 아빠의 목. 괜히 육아 전쟁이겠어. 다행히 정우와 고양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딱 한 녀석, 댕이만 예외랍니다.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지내는 듯 싶다가도 보호자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바로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이송. 야이송. 아이신나 물려드신다. 아유,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애기 생후 4개월 정도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애기 누워있는데 다짜고짜 가서 뒷발로 막 공격했거든요. 애기가 누워서 제가 틀어준 TV 보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 댕이가 어디서 갑자기 뛰어와서 뒷발로 애기를 막 공격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어요. 뒷발로 공격해요? 네네. 상상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들 이렇게 잡고 뒷발 팡팡. 뒷발로 이렇게 팡팡 하는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정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부터 시작된 공격. 늘어나는 상처만큼 속상함도 커졌는데요. 그때는 때리고 싶었어요. 때려서 이제 버릇을 고쳐야 하나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더 심하게 할까 봐 오히려 더 이뻐해줬거든요.
근데도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질투가 아닐까. 누구에 대한 질투? 저한테 이쁨 받는 아기에 대한 질투죠. 아기를 질투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댕이를 이제 막 안아서 안고 자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걸 못하니까 질투하는 게 아닌가. 정우를 보호하기 위해 방묘문을 설치해서 고양이 방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아기랑 고양이들이랑 분리하기 위해서죠. 뭐 고양이가 정우를 공격할까 봐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아기가 털을 주워 먹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일부러 설치해 놨어요. 각자의 공간에서 잘 지낼 거라는 기대와 달리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아, 이거 애써 설치한 방묘문도 소용이 없네요. 자, 이 정도쯤이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간식 먹자. 이번에는 정우가 간식 당번으로 나서봅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댕이랑 정우 사이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렇지. 가까이서 그냥 저런 것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네네. 해주게. 근데 약간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간식의 효과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계속 정우가 막 고양이 쪽으로 딱 기어가니까 고양이들 놀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공격당하는 게 아닐까. 뭐 아기가 먼저 만지니까 무서워서 그랬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가 생후 40일 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원인을 모르니까 고쳐줄 수가 없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걸.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시간이 날 때마다 정우와 함께 산책을 한다는데요. 저 시원하지? 시원하지? 좋아? 정우를 위한 것도 있지만 고양이들을 위해서기도 하죠. 만져? 가능한 오래 머뭅니다. 정우도 고양이도 모두 소중하니까요. 고양이들도 이제 자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애들 좀 놀으라고 이렇게 일부러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 자유시간 준다고요? 애들 풀어놓고 저희는 안방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있죠. 힘드시겠네요. 그쵸, 조금. 텅 빈 고양이 방. 보호자와 정우가 집을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 곳곳을 누비며 자유를 만끽하는 6마리 고양이들. 원래 우리 영역이었다고. 거실과 주방은 물론 안방까지 제대로 점령했네요.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꿀맛 같던 자유 시간도 끝.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하죠. 조금만 더 있다 오지. 외출을 하고 돌아왔으니 깨끗이 씻어야겠죠?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네요. 바빠요. 바쁠 수밖에 없죠. 6마리 육묘의 아이 육아가. 나도 해봐서 잘 알지. 정우야, 너 로션 어디다 놨어? 화장실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기어가는 정우. 슬며시 자세를 바꾸더니 뭔가를 하는 것 같죠? 설마? 정신 너 오줌 쌌지? 어머 얘 너 촉촉하겠다. 정우야. 다이어트는 애들이란. 롯데야, 롯데 땀 치우자. 롯데 나와봐. 또 나와. 나와. 아 정말 쉴 틈이 없네요. 바로 그때 바닥에 똥 좀 싸지 마느라. 어? 지금 뭐야, 더럽게. 여름이라 냄새도 심한데. 왜 나만 혼내는 거야? 다른 애가 쌀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지어요. 항상 이게 싸는 걸 목격해요, 제가. 냄새가 난다 싶으면 보면은 이제 싸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매일 반복된다는 하늘이의 배변 실수. 아이고 또 시작됐구만. 화장실 옆에 자리를 잡고 한참 동안 바닥을 긁더니
늘 같은 자리에 흔적을 남기는 고집센 녀석. 열심히 묻는 신용까지 마친 후에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이런 행동이 무려 3년째 계속됐다는데요. 소변은 꼭 화장실에서 싸요. 꼭 대변만 밖에서 저렇게 싸니까 답답하죠. 뭐가 불만이 있는 건지. 똥 냄새. 이제는 바닥을 닦는 일도 보호자의 일과가 되어버렸죠. 이사 오는 새 집 동안 계속 바닥에 똥을 쌌어요. 뭐 침할 땐 침대에도 싸고 여기저기 막 냉장고 위에도 싼 적도 있고. 버려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녀석의 사정을 알기에 이해하려고 하지만 점점 힘이 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우의 낮잠 시간.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황금 시간이에요, 저한테. 보호자에게 황금 시간이란 사냥놀이 시간인가 봅니다. 개인 시간은 언제 가져요? 저는 없죠. 주말엔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 남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뚜뚜도 갈래? 뚜뚜 갈래? 뚜뚜. 한디 안 돼. 한디 들어가. 뚜뚜 들어가. 놀자. 하늘라. 지친 몸을 이끌고 놀이를 이어가는 보호자. 모두 공평하게 놀아줍니다. 그치, 그렇게 움직여야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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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움직여. 벌써 끝이야? 어때요? 그게 벌써 끝이야? 어떠? 더 움직여야지.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안 할게. 육중한 몸매의 소유자. 로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로또는 살짝 저기 비만? 비만이요. 네. 어우, 그냥 완전 비만. 네, 로또가 잘 안 움직이네요. 저 정도 되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몸무게 재자. 일로 봐. 과연 녀석의 무게는? 오 마이 갓! 와. 10이에요. 10kg. 또 빠진 거예요? 그쵸, 빠졌죠. 최고는 많이 나갔을 때 13kg도 넘어갔으니까. 중성화 하고 나서 거의 5개월 뒤부터 저렇게 쪘었어요. 맞춤놀이법도 따로 있을 정도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서 알아보고 왔던 거예요? 제가 그냥 시킨 거예요. 그쵸, 있는 거 같죠, 그나마.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아도. 움직이는 건 나랑 안 맞아. 다음 날 보호자의 집을 찾아온 한 사람. 야옹 씨니 벌써? 아니다. 양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할머니 왔다. 할머니 왔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다. 졸려 지금. 졸려? 엄마는 뭐하냐? 고양이 다 어디 갔어? 여기저기. 다 풀어놨어? 아니 세원이 좋아하네.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말 못한 사연이나 이런 거 있어요? 저 애기 다쳤던 것들. 그러니까 뭐 짜잘하게 이렇게 긁힌 건 다 아세요. 뭐 고양이 키우면 뭐 발톱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는 하시는데 그 잔소리는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뭐 손등이 찢어졌다든가 손바닥이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일 정도로 물렸다든가 이런 건 모르시죠. 비밀 상태예요? 그쵸. 애기가 깁스를 막 이만큼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난감 갖고 오려다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일을 전화로 시달렸어요. 애 병원은 갔냐, 애 괜찮냐, 왜 다쳤냐, 뭐는 안 다치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부터 찾아 나서는 어머니. 아이고. 마치 기습 점검이라도 하듯 방 곳곳을 둘러보는데요. 되게 송화장만이 숨었지 저기. 내 돼지로 와봐.
왜 그러지? 왜 거기서만 있어? 이거. 그게 좀 겁먹었어요. 아이고 갑자기 살이 막 왜또 더 뚱뚱해졌네? 빠졌어. 무서워졌어 이거. 식사할 때가 된 것 같죠? 갱이 다 집에 들어가. 얼마 만에 와보신 얼마 만에 왔지? 3달? 자주 오면 며느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자주 못 와. 요즘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한다는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당하면 어떡해요? 눈치껏 와야지, 그지?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손자 정우가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었던 시어머님. 처음에는 반대도 했고 없애라고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는 또 이렇게 분리해서 키우니까 또 그런 데도 괜찮더라고요. 애기 털 빠지고 하는 거는 지 새끼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할 것이고 괜찮아요, 미기는 거. 애기한테도 좋긴 좋지, 동물 미기면. 그 털만 안 빠지면 좋지, 털 빠져서 그게 좀 문제지. 우리 털 매일 빗지, 그치? 하지만 어머니 눈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이 애기 띄우게 막 온 사람 맨 털이 아니잖아. 이게 아무래도 애기 입을 안 들어가고서 이불이 어디 맨 털이지. 아, 근데 진짜 고양이가 6마리 뒤돌아서면 다시 뭐 털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며느리가 나름의 변호를 해보는데요. 맨날 쓸고 닦고 털 그 정전기 프로 다 뭉치고 그 돌돌이 돌리고 하루 가거나 종일 그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털 때문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힘들잖아. 힘들으니까는 네? 힘들지는 않아요. 맨날 하던 거라. 그거 안 해도 어차피 얘가 사고 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도 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군가 애기가 목이 뭐가 이상해가지고 수술했더니 고양이 털이 한 주먹 나오더라. 그래 그런 소리 듣고 나니까 겁나지. 아, 난 들어갈래. 바로 그때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하늘이가 다가와 살가운 애교를 부리는데요. 잘 놀았죠 우리 하늘이. 응. 그리고 잠시 후 조금씩 마음을 여는가 싶더니 어느새 놀이에 푹 빠지셨네요. 한바탕 놀이가 끝나고 묵묵히 방을 치우십니다. 지지야 지지 빨빨라 이 지지. 안심하자고. 종일 모진 소리만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기야 아직 나이가 어려. 며느리가 이제 22살이라서 어려가지고 내가 와서 도와주는데 나도 바빠서 못 도와주고 이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죠. 하지만 어린 정우를 생각하면 걱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요. 동물은 좋아하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이제 여기 환경에는 안 맞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딴 데서 딱 가둬놓고 미기면 괜찮은데 여기는 집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게 안 좋다 이거잖아. 저런 갱이가 웬수요. 이쁘면서도 웬수. 부부 역시 녀석들과 정우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알 수 없는 문제 행동에 오히려 비밀만 쌓여가는 것이 그저 답답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우가 댕이에게 공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가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뭐 고양이는 더럽다, 고양이 털이 안 좋다라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하늘이 배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개선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육묘로 지친 보호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논산까지 달려온 거대 고양이 냥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이고. 너 인사할 줄 모르니? 안녕. 이름이 뭐예요, 애기? 정우예요. 정우? 네네. 남자예요, 여자? 남자예요. 남자애? 아우 남자는 귀여워요. 역시 핑크지. 정말. 이름이 딱 들어오자마자 고양이 냄새가 엄청 나는데? 고양이 다묘가 몇 마리예요? 6마리요. 얘네들이? 네네. 얘 이름이 뭐예요? 주니어요. 준이? 준이요? 네. 준이요? 이름 3글자예요? 안녕. 저기 앞에 이제 뜻도. 새로 냄새 맡고 있는 애들이 뜻도 하늘이. 하늘이? 네. 나머지 3마리는 어디 있어요? 한 마리 댕이는 숨어 있고요.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게 로또. 아, 제가 로또? 아니 제 대롱이요. 일단 6마리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 거실이랑 거실하고 저기- 저쪽 방, 네, 고양이 방. 저희가 고양이 방이 있고요. 또 거실이랑 이렇게 얼핏 보니까 없는 게 있는데 보통 고양이 하면 저희가 캣타워. 그렇죠, 캣타워. 캣타워가- 캣타워가 안 보이는데? 여기 이사 오기 네, 안 전까지는 보이는데. 항상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캣타워가 일주일을 못 가서 일주일을 못 가요? 캣타워가요? 로또가 그렇게 올라가. 소모품이 아닌데? 나는 그저 올라갔을 뿐이라고. 그럼 일단 고양이 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고양이 방? 네네. 고양이 방이다 여기가. 화장실이 여기 5개. 여기도 캣타워가 없네. 여기도 뭐 없네.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느낌? 네네. 없는 듯 하면서 있고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하네요. 하나 아이가 정우한테 공격성 왜 보이는지, 그 다음에 왜 고양이가 배변 실수를 하는지 일단 뭐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호기심 많은 2살 정우와 6마리 고양이가 함께 사는 집. 평소에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애들이 재밌는 게 정우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정우가 울면 저희보다 먼저 달려가거든요, 애들이. 뜻도도 그래요. 뜻도 주니어 하늘이는 일단 정우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네요. 근데 되게 약간 교묘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거 보이시죠? 교묘하게 딱 한 3, 40cm 정도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지금 배회하잖아요. 그죠? 하늘이도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우하고 내가 어떻게 얘가 움직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가 예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늘이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좀 안 좋죠.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작스러움을 싫어해요. 갑자기 만지는 거. 갑자기 뒤에서 뭐 덮치는 거. 아니 갑작스러운 소리. 근데 아이의 행동은 어때요? 정우의 행동은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놀래키는 상황이 생기면은 약간 트라우마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아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특히 댕이는 가차 없었죠. 보통 고양이가 근데 왜 애기나 사람을 공격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싫으니까 그렇고. 싫으니까 뭐 싫은 감정일 수 있죠. 근데 싫은 거에도 이유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 지금 제일 어린애가 몇 개월 됐어요? 태어난 지? 17년 12월에 태어난 애기들이 맞으면. 중성화는 언제 했어요? 어릴 때 기억이 안 나. 태어나.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18년 12월에 한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중성화가 안 돼 있었네요? 못했어요. 6개월 내내 발정이 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공격은 언제 했어요? 애기 4개월 정도. 그럼 12월 중성하기 전이네요. 네네.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나왔는데.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나왔는데. 아, 어서 말을 해주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중에 하나가 새끼가 태어나고 났을 때 생기는 모성 공격성이라고도 있어요. 자기가 새끼들을 낳기 때문에 새끼들과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프 플레이스,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자기 새끼들과 같이 지내는 전체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난 거죠? 청우가 나타났죠. 댕이가 신생아였던 정우를 공격한 건 바로 새끼를 위한 모성 때문이었는데요. 모성 공격성이라는 건 솔루션 간단해요. 중성하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영역적인 공격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있어도 내 공간을 침해받는 것 같지가 않아. 간섭받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정우가 점점 크면서 어떤 느낌을 받죠? 뺏기는 느낌이. 그 뺏기는 느낌을 받거나 아마 간섭을 받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댕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정해져 있을 텐데 정우가 어떻게 돼요? 거기 손을 내민다던가.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지금 공간을 침해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활동 반경이 커진 정우에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한 댕이. 공격은 거실에서도 계속됐죠. 봐봐요. 방금 보셨어요? 근데 때렸어. 왜 때렸을까요? 정말 손을 내밀고. 그렇죠. 내가 지금 저 의자에서 쉬고 있는데 정우가 들어온다, 난입한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처음에는 새끼를 지키기 위한 모성 공격성을, 중성화를 한 이후에는 영역 공격성을 보였던 거네요. 무엇보다 보호자들을 긴장시켰던 시어머니의 방문. 댕이는 다 어디 갔어? 고양이 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털만 안 빠지면 좋지. 털 빠져서 그게 좀 문제지. 이불이 애기 띄우는 게 막 온 사람 맨 털이 아니잖아. 이불이 어디 맨 털이지. 어르신들 봤을 때는 고양이 털이 쌓인다. 애기 들어가서 라고 하는 건데 목에 살에 걸려 보신 적 있으세요? 물? 그럼 어때요? 재채기 하면 자동 반사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기침을 많이 하거나 뱉어내려는 보호 기전이 발동을 해요. 근데 고양이 털은 물보다도 더 강하고 더 길고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폐에 쌓일 정도로 이게 신체가 방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기관으로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쌓인다. 이거는 오히려 상당히 잘못된 약간 도시괴담 같은 거고, 이런 거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는 아이들은 천식 같은 면역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 있잖아요. 호흡기 질환. 이게 발병률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네요.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도 대변은 항상 바닥에서 해결했던 하늘이 기억하시죠? 근데 저건 화장실 모아놨으니까. 저게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을 그냥 저기에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공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질도 바꿔야 돼요. 다양한 고양이들이 있으면 다양한 재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죠. 왜냐면 누구는 좌변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양변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취향도 존중해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우까지 합치면은 6마리 플러스 아이 하나, 육아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신경 써야 될 거, 돌봐줘야 될 거,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일단 제가 오늘 다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일단 솔루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고양이에게 올바르게 다가가는 방법부터 배워볼 건데요. 정우하고 뭐 하늘이든 다른 고양이를 어떻게 만지는 게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스킨십을 하는 게 고양이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우도 이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습하는 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머리 쓰다듬는 거. 머리 쓰다듬는 거? 엉덩이 아니고. 오히려 남자 보호자님 맞는데.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보면 이쪽 부위. 이 엉덩이 궁디팡팡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얘가 궁디팡팡을 여기 팡팡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부터 인사하는 거, 고양이 인사하는 거. 얼굴을 여기서부터 코 옆, 얼굴 주위부터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면 고양이의 페로몬이 여기 주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기의 페로몬이 많이 묻으면 고양이가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 고양이가 싫어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제일? 꼬리? 보통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부위는 꼬리. 앞발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발, 뒷발하고 앞발 중에 앞발 만지는 거 싫어요. 발을 이렇게 잡는다던가. 예쁜 거. 네. 그 다음에 배.
배를 보여준다라는 건 보호자님을 신뢰하는 관계라서 내가 믿음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를 만지는 거는 좀 참아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좋아하는 부위는 아닙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뭐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만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앞발 만지거나 꼬리를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안 돼, 잘못했어 라고 지금부터라도 알려줘요. 본격적인 스킨십 교육을 진행해 볼까요? 뜻도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야. 항상 주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그만. 정우야 아파. 이쁘다, 한번 해줘. 동생 이쁘다. 그렇지. 괜찮아. 이거 잘했다. 지금 잘한다. 이렇게 만지는 거지. 그럼 안 도망 거죠. 이렇게 묻히면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이쁘다 해줘요. 잘했어. 정우 꼬집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좀 더 연습하면 금세 익숙해지겠죠? 이제 영역 공격성을 해결할 차례. 일단 6마리 고양이들이 지금 같이 다 지내는데 정우랑 저쪽 공간도 애매하고 이쪽 공간도 편하게 확실하게 캣존이라고 하는 구분된 공간이 없어요. 댕이가 가지고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아니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약간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댕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분리, 캣존하고 휴먼존을 확실하게 좀 분리해주면 공격성이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살짝 다치는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좀 확실하게 감소될 거예요. 댕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려면 어질러진 살림부터 정리해야겠죠? 꼬리로 쓱싹쓱싹 문질러 보글보글 반짝반짝 깨끗해진 바다. 육아 육묘의 흔적을 쓸고 닦은 결과 순식간에 깨끗해진 집안. 일단 다 치웠잖아요? 어떠세요? 깔끔하네요. 저도 개운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그리고 화장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마치 화장실에서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던 냄새가 사라졌어. 다음으로 가림막을 설치. 녀석을 위한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줍니다. 이 공간은 고양이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우는 여기를 못 넘어오는 지금 나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고양이들은 이쪽 공간이 이렇게 분리해서 쓸 거고 정우는 이 공간에서 지낼 거고 깔끔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단 이제 배치를 이제 해볼까요? 댕이는 물론 다른 고양이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쾌적한 캣존을 형성해 주었는데요. 와우, 이 정도면 근사하죠? 고양이 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직 공간은 물론 먹이 장난감 설치, 하늘이의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해 화장실마다 다양한 재질의 모래도 준비해 주었는데요. 이 정도면 더 이상의 실수는 없겠죠? 아이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우가 지금 아직 어리지만 관계를 깊게 자꾸 잘 좋게 쌓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뱅이도 또 뭐 공격성을 보인다든가 불편해하는 일은 더 없을 거예요. 잘하실 거라 믿고 논산까지 왔기 때문에 꼭 약속하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이대로 살아갔을 거고 애들에게 더 못해줬을 거고 계속 미안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